영공 침범 후폭풍. 말 그대로 영공 침범 후폭풍. 자, 어제 먼저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왔고요. 특히나 러시아의 정찰기 한 대는 우리 영공을 침범해왔죠. 한국전쟁 이후에 외국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정부 대응이 적절했느냐? 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정치권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 퍼져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한마디로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 정책입니다. 중국,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있습니까? 왜 NSC는 열리지 않았습니까?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주창하며 4강 중심 외교에서 벗어난 외교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왔던 주변국의 코리아 패싱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전 수칙대로 어떤 영공을 수호했다는 건 칭찬해줘야 될 일 아니에요? 그때 저 사드 배치하는 바람에 이 모양이 꼴된 건데 박근혜 정부가 원인 제공한 겁니다. 네, 정치권의 목소리는 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민지 기자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어제 이제 영공을 침범해왔을 때 우리 정부 대응 뭐 어떻게 좀 움직였습니까? 네, 일단 우리 군이 경고 사격에 나섰잖아요. 이게 한국 전쟁 이후에 경고 사격을 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후로 중국,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서 항의의 뜻을 전했고요. 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했지만 지금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나오는 지점은 NSC 상임이라든지 안보 장관회의 소집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두고 이 지점에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공을 외국의 러시아의 정찰기 한 대가 침범을 해왔는데 우리 정부 청와대가 이른바 NSC라고 하죠.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런 회의 또는 안보장관회의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부장 이거 열었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열었어야죠. 그렇습니까? 지금 영공이 어제 러시아 전투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침략을 당한 거예요. 예. 침략이란 단어가요. 영토가 갑자기 다른 군이 쳐들어오는 걸 침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그 영공이 뚫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국토가 다른 나라 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침탈을 당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NSC도 가만히 있고 안보장관 회의도 하나도 없고 이런 굉장히 곤란하죠. 문제가 있다. 예, 네. 우리 영토가 뚫렸다니까요. 그런데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어요. 자, 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 오전에 독도 주변 상공에서는 우리 전투기는 물론 우리 공군,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전투기와 폭격기 등 30여 대가 뒤엉켜서 3시간 동안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거 자체도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없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요. 어제 같은 날 어제 낮 오찬을 집권여당의 원내 지도부와 오찬을 했어요. 점심을 했죠.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상황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침략이란 단어를 계속 얘기를 하냐면요. 조국 민정수석이 일본의 경제 조치에 대해서 침략이란 단어를 쓰면서 죽창가를 올렸지 않습니까? 예. 침략이란 단어가 바로 이런 영토가 뚫리는 것을 침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국 민정수석의 그동안의 SNS 글이라든지 주장에 비춰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군을 일으켜야 될 그럴 때였어요. 위급한 상황이었죠. 네네.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대응이 거예요. 없었다. 참 이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자, 김민지 기자. 어제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카디즈와 이제 영공을 침범해 왔는데 관련 사진을 공개한 쪽이 어디라고요? 오히려 일본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일본 방위성에요. 통합망료간부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우리 국방부 합참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 사진을 이곳에서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 우리 국방부가 공개한 게 아니라 일본 방위성에서 공개했다는 점에서 조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저 사진들이 우리의 국방부가 아니라 일본의 국방부 격인 일본 방위성에서
어제 저 침범해온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 사진을 공개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 지금 러시아 측에서 지금 해설한다는 게 기계 오작동으로 뭐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데 예. 저 사실 저거는 러시아 공군의 공군 지휘본부입니다. 아하. 저기에 오작동을 2번씩이나 했다는 건 말 그대로 믿으면 러시아 공군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소리인데 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제 말한 것처럼 러시아 공군이 우리 영공을 침공한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러시아군과 중국군의 전략 폭격기들이 우리 카디지를 왔다 갔다 제집처럼 왔다 갔다 한 것도 듯이. 처음이고 네. 우리 공군이 위협 사격을 그러니까 경고 사격을 한 것도 처음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생겨서 러시아군이 우리 영공을 들어온 것은 처음인데 우리가 사실은 공군 조종사들은 제대로 저는 대응을 했다고 봐요. 매뉴얼처럼. 예. 근데 정말 제가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건 합참이나 국방부 정도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나 이런 데서 전체가 힘들면 외통이라도 성명을 발표하고 사실 안보실장이 러시아 안보서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항의했다 그러는데 개인 명의로 할 행위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30대 세계 4개 나라 전투기가 지금 얽히고 설킨 위급한 상황인데 NSC도 열지 않고 안보장관 회의도 열지 않고 이런 거는 도대체 우리나라 외교나 안보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저는 외교 안보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평가해줘서 저는 자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예. 아니 정부도 조용하고 뭐 오후까지 특별한 반응들도 안 나오는 거 보고 도대체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제가 굉장히 어제 놀라고 걱정이 되셨다. 걱정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예. 한 말씀만 우리 고 박사님 그 말씀에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딱 폈는데요. 일면 사진에 사진 제공이 일본 방위성으로 돼 있어요. 제가 기자 24년 전인데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어허.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관련 사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 독도 우리 땅이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계속 어떤 그 비판을 쏟아내고 할 때 과거와 달리 조용한 외교하지 않고 화끈하게 하겠다. 이런 설명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사진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신문들이 일면에 일본 방위성이 제공한 사진을 실었다. 네. 네, 기자로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야당에서는요,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깐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듣고 오시죠. 대통령은 지체 없이 중국, 러시아, 양국이 연합하여 대한민국 영공을 침공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영토의 보전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기본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당은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로 이제 우리의 영공이 사실상 뚫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현재 이 시각까지도 관련해서 지금 한마디의 반응도 안 내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영공이 뚫렸다. 예. 실질적으로는 뚫리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뚫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침범을 했죠. 예. 그걸 우리가 내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침범을 한 것을 용인하지 않았던 것이고 저는 뭐 기민하게 잘 대응을 했다. 잘 제일 대응했다. 먼저 이제 경고 방송을 하고 예. 그다음에 진로 차단하고 그다음에 경고 비행하고 그다음에 경고 사격까지 그 수칙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 예. 러시아기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가는 바깥으로 예, 나가는 예. 그것이 반복이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영토 밖으로 우리가 내쫓았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잘했다. 그렇죠. 영토를 지키는 영공을 지키는 역할을 그대로 했고 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외교부 쪽에서는 러시아 대사와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히 경고했고 또 한 가지가 정용 실장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이제 카운터파트한테 연락을 해서 이것이 재발되면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서 엄중 경고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련의 일들은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를 했던 부분.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NSC를 열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어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열어서 이 얘기들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엄중 경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조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했다.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계획된 도발이다. 계획된 도발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계획된 예. 도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4월과 5월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 서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필리핀 해역에서 미국의 순양함과 러시아의 구축함이 한 15m 간격을 대치하는 장면이 벌어져요. 네. 이런 장면들이 뭐 때문에 벌어지느냐? 결국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무슨 일이 더 가까이 있냐면 지금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연합군을 구성하려고 그러려고 합니다. 하죠. 이제 예. 그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여기에서 아마 저는 이걸 견제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카디즈뿐만 아니라 예. 일본의 카디즈. 방공 식별구역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경고를 하는 예.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 상황이 한일 관계도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미일 관계 약간 이완된 틈을 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알겠습니다. 미국이 주도권을 갖는 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박혀 있는 것이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확전을 할 경우에는 그 꼬임에 이제 빨려 들어갈 공산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게 여기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럼 어제 상황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제 오전에 3시간 동안 우리 공군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전투기가 30여 대가 독도 상공에서 맞무는 아주 정말 처음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죠. 예. 그런데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국방부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시아 태평양 해역에서 공중 초계 비행을 수행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한다는 얘기죠. 초계 비행을 수행했다. 정상적인 임무를 그러니까 수행했다. 작전 수행했다는 뭐 거예요. 이런 그럼 얘기네요. 앞으로도 계속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360발의 경고 사격을 한 데 대해서도 공중 난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김민지 기자. 네. 어찌됐건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계속 이 대응을 두고 목소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오히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예. 야당 사이에서도요 목소리가 엇갈리고 야당에서도. 있어요. 정부 대응을 두고 한국당은 우리 영공이 뚫렸다, 벼랑 끝에선 안 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의당의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 또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해서 격추시키라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군의 대응이 적법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당 사이에서 정부와 군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영토인 독도 상공에서 한국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얄팍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망언을 늘어놨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 일본의 무도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는 이번 영토 침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기보다는 약간 일본을 겨냥하는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그 정의당에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전 한국에 와서 여러 패널들에서 토론하면서 그럼 북한의 제재를 좀 더 강화해서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와야 된다 그러면 그럼 북한하고 전쟁할 거냐? 대판 말이 그렇게 나와요. 지금 저 말도 그럼 미사일 발사해서 격추시키라. 우리가 미사일을 왜 발사해서 러시아군을 격추시킵니까? 그러니까 차단. 저는 공군은 제대로 작동을 했고 매뉴얼대로 잘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예. 제가 말하는 건 정부적인 차원에서 사상 초유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보장관 회의가 안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비행기가 침공한 거는 러시아 비행기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물론 못된 짓을 하는 건 틀림없는데 지금 주객이 약간 전도된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건 러시아 공군기고 러시아 공군기에 우리가 경고 사격을 했는데 러시아에 대한 비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뭐 일본에도 우리가 이야기할 소리가 있겠지만 이렇게 좀 흐름을 보면 일본 쪽에다 모든 것을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대응이 아니다. 뭐 물론 전선을 너무 확장하면 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사상 초유의 영공 침공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모으는 사람 한 명이 지금 한국을 찾았죠. 볼턴이라는 슈퍼 아주 그냥 뭐
대북 강경파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 근데 볼턴의 일정이 김민지 기자 굉장히 뭐 좀 이례적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더군요. 네, 일단 볼턴 보좌관은 어제 오후에 방한을 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온 건데 오늘부터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정부 관계자를 만나기 이전에 야당 관계자를 먼저 만났습니다. 누군지 한번 보고 오시죠. 볼턴 보좌관과는 제가 작년에도 회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볼턴 보좌관과는 그런 인연 때문에 이번 방한을 앞두고 요청을 했었고 미국 측으로서도 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볼턴 보좌관이 이제 어제 오후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우리 정부 뭐 관계자들을 만난 게 아니라 볼턴 보좌관이 처음 만난 사람은 우리 쪽 한국 사람 중에서는 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처음이었다는 거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야당 원내대표를 제일 먼저 만났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조 부장?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이 단독 방한을 한 게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그리고 지금 이 한일 관계, 이 경제 조치와 관련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가운데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떤 중재안을 들고 왔을까 이런 점도 관심사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더더욱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만나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어제 낮 12시쯤에 오산기지를 도착했는데요. 볼턴 보좌관이 우리 청와대 인사라든지 정부 인사가 아니라 야. 바로 주한 미국 대사관절을 가서 거기서 계속 미국 사람들만 만나고 거기에서 만찬을 했어요. 아, 우리 쪽 사람은 안 만나고. 아하.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청와대 인사들이 저녁을 함께 하려고 했지만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또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기 전에 접견했다. 먼저 만났다. 이것도 대체 그러면 이게 어떤 메시지를 갖는 것이냐. 예.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방안이고 또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중재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해달라 이런 예. 요청을 받았다고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볼턴 보좌관이 어제 왔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만나지도 않았어요. 정부 관계자들. 네. 그리고 오늘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먼저 만났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의 어떤 신뢰라든지 믿음이 돈독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기 여당 상황으로 조금 돌아가 봐서요. 여당 상황이요? 예. 예. 조금 제가 그 구 박사님 말씀에 조금 더 부연을 한다면 어제 상황이 터졌는데도 여당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비판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해, 영토를 침공하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방공 식별구역을 휘젓고 다닌 거예요. 네. 그런데도 러시아와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독도는 또 우리 땅이라고 한 거 그 망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탄을 해야 되지만 예.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었어야 맞는 일본도 것이다. 우리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외교부 차관이 대사들을 불러서 초치해서 이미 엄중한 경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볼튼이 와서 왜 그러면 첫날에는 안 만나고 미국 사람들에게 만나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 일찍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만나고 만났다. 이제 이렇게 되느냐. 이걸 좀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예. 사실 볼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와서는 뭐 한국 사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사람들 주로 만나서 의견 수렴하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국은 어떻게 해도 정부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두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의견 수렴을 하고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시간을 내서 만나지 않았나. 근데 네. 아쉬운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다른 어떤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나는 것이 모양이 좋았을 텐데 네. 미국 대사관까지 들어가서 만나는 거는 좀 모양이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만 저 얘기를 조금 해본 사람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예. 그 사실 공식 방문을 할 때 저렇게 야당이랑 만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이례적이다. 공식 방문은 그 나라 정부가 초청을 해서 그 나라 가서 이제 그 나라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 만나는 건데 야당 지도자를 처음으로 만났다? 그것은 일종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기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 대사 관저처럼 경우가 삼엄한 곳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외교부 출입 기자들도 가끔씩 초청을 받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대접이거든요. 또 네. 이쪽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저의 제1야당 대표가 초청받아서 갔다.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그러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환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영상 속에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오늘 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보좌관이 만났잖아요. 근데 저 두 사람 뒤에 등장해 있는 게 보이시죠? 예. 다름 아닌 거북선입니다. 거북선. 예. 볼턴 보좌관이 방한을 했는데 지금 한일 관계는 뭐 익히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볼턴 보좌관 방한, 정의용 이 두 사람 간의 만남 뒤에는 저 거북선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거든요.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점심 식사를 한 곳은 바로 저곳이었답니다. 부산에 자리한 거북선 횟집.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제 소셜미디어에 저 식당 앞에서 사진 찍은 걸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좀 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북선. 어떻습니까? 조 부장? 예. 네. 우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12척의 배, 그러니까 충무공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예. 그리고 어제 청와대 기사를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7월 말부터 예년처럼 휴가를 가는데 남해안의 이순신 장군 유적지를 방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 네, 이런 이순신 설명도 유적지. 있었어요. 예.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거북선 모형을 가져다 놓고 사진 뒷배경을 하고 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북선 횟집에 가서 밥을 먹고 참 이런 것도 어떤 나름의 정치는 모든 것이 제스처이기 때문에 어허. 정치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중요한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적이 도발을 했을 때 적이 도발을 했을 예, 때. 우리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준비 태세라든지 또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한 말씀 한마디가 더 중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민지 기자, 북한이요. 우리 정부가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 쪽에 쌀을 주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뭐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국내산 쌀 5만 톤을 세계식량기구죠. 세계식량계획,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통해서 전달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 달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때문이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쌀을 주겠다는데 교수님 북한은 또 굳이 안 받겠다고 했어요? 지금 북한 사정이 네. 지금 올해 가뭄이 심해지면서 사정이 안 좋아서 국경 경비대원들이 지금 도강을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식량을 훔치다 잡힌 예도 있을 정도로 국경 경비대가 잘 먹는 국경 경비대가 못 먹는다는 소리가 들어오는데 북한은 우리가 정부가 쌀 5만 톤 주겠다는 걸 안 받겠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는 그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거 그러니까 북한 용어입니다. 쫀쫀하게 굴지 말고 훈련을 하지 말든가 군사훈련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주려면 한 500만 톤이나 100만 톤 주든가 예.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회유하려고 들지 말아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예. 근데 정말 우리는 그래도 쌀 5만 톤이 작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거 20톤짜리 트럭으로 저걸 실어서 옮길래도 저기 몇만 대가 동원돼야 되는 그런 큰 쌀인데 저걸 가지고 북한이 걷어찼다? 저는 이것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측면은 없는가? 우리가 여기서 뭔가 계산해보고 해야 될 것이 없는가를 좀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우리의 쌀 식량 지원 계획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가 또 있는데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보고 오시죠.